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울 앞에 섰는데 분명 어제 본 내 얼굴과 다르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더 지쳐 보이고 더 칙칙해 보이고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녁마다 얼굴에 단 하나의 조합만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만으로 푸석하고 힘없던 피부가 다시 윤기를 되찾고 잔주름 때문에 어두워 보이던 인상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 비싼 화장품이나 큰돈이 드는 시술이 아니라 집안 어디선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피부 표면에 무엇을 바르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어떤 분은 실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생활의 습관과 회복의 순서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괜히 광고처럼 떠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무엇은 멈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꾸준히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피부를 가까이에서 보아 온 사람입니다. 진료실 조명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얼굴을 마주했고 주름이 생기는 과정도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잡티와 건조함이 어떻게 누적되는지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부를 오히려 예민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증상에 맞는 관리가 중요하고 유행처럼 번지는 방법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더 의외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늘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용히 자기 얼굴에 어떤 조합을 바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했던 습관 하나가 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주변에서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무슨 관리 받으셨어요? 피부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진료실 조명이 밝아서 그렇게 보이나 보다. 잠을 좀 잘 자서 그런가? 보다. 계절이 바뀌어서 피부 상태가 달라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묻고 오래 알고 지낸 동료가 묻고 오랫동안 보아온 환자분까지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묘하게 겹쳤습니다. 광이 난다는 분도 있었고 눈가가 전보다 덜 피곤해 보인다는 분도 있었고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료가 끝난 뒤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심히 넘기기에는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들거린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피부 표면이 덜 메말라 보였고 건조해서 더 깊어 보이던 자잘한 선들이 한결 얕아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녁마다 습관처럼 해 오던 그 단순한 과정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왜 효과를 체감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함께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지만 피부는 늘 그렇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무심히 넘겨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 화려한 비법처럼 들리기보다 지금 내 얼굴과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순서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민망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날만큼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2년 전 초가을쯤이었습니다. 의과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고 몇 년 만에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었지요. 저도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꽤 공을 들여 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날은 괜히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식당에 들어서니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부를 나누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자녀들 이야기도 하고 예전 학생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며 웃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 뵙는 한 동기의 배우자분이 저를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함께 오셨네요. 순간 모두가 잠깐 멈췄습니다. 동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내 동기야. 그분은 많이 민망해 하셨고 저 역시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나쁜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군요. 짧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 대기 중에 차 안거울을 봤습니다. 낮에는 잘 몰랐던 표정이 밤 불빛 아래에서는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마 가로선이 눈에 들어왔고 눈가에 잔주름이 겹겹이 보였습니다. 볼 아래쪽은 예전보다 탄력이 줄어 보였고 입가에서 턱 쪽으로 이어지는 선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전체가 생기 없이 말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충격이라기보다 민망함에 가까웠습니다. 남의 피부는 그렇게 오래 들여다봤으면서 정작 내 얼굴은 이렇게 달라지도록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진료실 밖에서 제 얼굴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값비싼 시술부터 떠올리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은 꾸준히 큰 돈을 들여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가 먼저 해보고 실제로 부담이 적고 일상에 넣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과 복잡한 단계를 일부러 빼고 정말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올리브 오일과 꿀의 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촉촉해지는 느낌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아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남짓 지나면서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되었을 때는 아침 거울 앞에서 표정이 전보다 덜 거칠해 보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건조해서 더 깊어 보이던 부위가 훨씬 편안해 보였고 피부결도 조금 매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방법을 조금 더 차분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방법이라도 제대로 보려면 어떤 변화가 먼저 오는지,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구분해야 하니까요. 본격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진료실에서 만난 분입니다. 이순복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 도자기 공방을 하시며 흙을 만지고 불 앞에서 일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고 피부는 세월과 작업 환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피부보다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건조해서 오신 분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조금은 상처받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가장 신경 쓰이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더니 한참 뒤에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지난달 큰아들 생일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사진을 많이 찍었대요. 나중에 며느리가 사진을 보내주어서 보셨는데 그 사진 속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손자가 사진을 보며 물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분은 누구야? 그 아이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은 거울을 일부러 피하게 된다고요. 남편과 밥을 먹을 때도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고
동창 모임이 있어도 사진 찍자는 말이 나오면 슬며시 뒤로 빠지게 된다고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건조함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얼굴 전체에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잔주름과 깊은 선들이 더 도드라져 있었고 볼과 입가 주변에 힘이 빠져 보여 실제 나이보다 훨씬 피곤한 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색소가 고르지 않게 남아있는 부위도 있었고 무엇보다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안은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바르시는지, 물은 얼마나 드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하나씩 여쭈었습니다. 답을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원인이 또렷해졌습니다. 문제는 비싼 제품을 안 써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하시는 습관 속에 피부를 더 쉽게 메마르게 하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잘못된 습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면 무언가를 덧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피부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습관부터 멈춰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습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씻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씻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드니 더 그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습관은 피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막입니다. 뜨거운 물은 이 보호막을 필요 이상으로 씻어내기 쉽습니다. 그러면 씻는 순간은 상쾌할지 몰라도 그 뒤에 피부는 금세 당기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세안 직후 얼굴이 팽팽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깨끗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보호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볼 옆, 눈가, 입가처럼 원래도 얇은 부위는 더 빠르게 건조해지고 이 건조함이 반복되면 주름은 실제보다 더 깊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둘째는 보습제를 과하게 덧바르는 습관입니다. 건조하니까 자주 바르면 좋겠지, 두껍게 바르면 더 오래 촉촉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피부는 무조건 많은 양을 얻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두껍게 여러 번 바르면 흡수되지 못한 잔여물이 피부 위에서 답답함을 만들고 예민한 분들은 오히려 붉어지거나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타이밍과 방식입니다. 세안 후 수분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적당한 양을 얇고 고르게 바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피부도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겹겹이 올려놓기만 하면 편안함보다 무거움이 먼저 쌓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외선 차단을 건너뛰는 습관입니다. 특히 실내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빛도 피부에는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태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색소를 자극해 얼룩을 남기고 피부 속 탄력을 지탱하는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주름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오늘은 밖에 안 나가니까 안 발라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하루 이틀 쌓이면 관리한 효과가 금세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낮 시간에 창가 가까이 오래 계시는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꼭 복잡한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바르는 보습제나 로션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이미 변화의 시작점은 찾으신 겁니다.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피부를 계속 힘들게 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얼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반쪽입니다. 이미 메마르고 지친 피부는 회복을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올리브 오일과 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섞을 재료는 바로 꿀입니다. 너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천연 꿀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설탕 시럽처럼 지나치게 묽고 달기만 한 제품보다는 되직하고 천천히 흐르는 느낌의 제품이 좋습니다. 왜 하필 꿀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꿀은 단순히 달기만 한 재료가 아닙니다. 꿀은 원래 수분을 끌어당기고 머금는 성질이 있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 활용되곤 합니다. 쉽게 말해 바르면 표면만 번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금세 메마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꿀은 피부 표면을 너무 거칠지 않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편이라 말라서 거칠어진 느낌을 완화하는 데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은 왜 필요할까요? 올리브 오일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안 후 금세 당기고 시간이 지나면 잔주름 부위가 더 또렷해지는 분들께는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오일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맞는 분들은 바른 뒤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꿀이 수분을 모으고 붙잡아 주는데 도움을 준다면 올리브 오일은 그 수분이 금방 날아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하나는 채워주고 다른 하나는 지켜주는 식이지요. 그래서 둘을 적절히 섞으면 단순한 번들거림과는 다른 편안한 촉촉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를 준비하시고 올리브 오일 2숟가락과 꿀 1숟가락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꿀이 쉽게 하나가 되지 않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릇째 미지근하게 데운 물 위에 잠깐 올려두고 천천히 저어 보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게 손끝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꿀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섞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완전히 매끈한 액체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골고루 섞였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쓸 양만 소량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남겨두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쓰는 것이 낫습니다.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저녁에 세안을 합니다. 이때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등에 닿았을 때 편안한 온도가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가볍게 눌러 물기를 흡수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얼굴에 아주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다음보다 약간의 수분이 남았을 때 바르는 편이 훨씬 부드럽게 퍼지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합한 오일과 꿀을 손끝이나 손바닥에 조금 덜어 이마, 양볼, 코 옆, 입가, 턱 순서로 천천히 펴 바릅니다. 문지르듯 밀어 넣기보다 손바닥으로 살짝 감싸고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 보십시오. 눈가는 피부가 얇으니 약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두드리듯 닿는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약 2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편안히 앉아 계셔도 좋고 텔레비전을 보셔도 좋고 라디오를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얼굴을 만지작거리거나 자꾸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어냅니다. 이때 비누나 세정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로만 부드럽게 씻어내시고 다시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정리한 뒤 평소 사용하시던 가벼운 수분 크림을 얇게 발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피부가 아주 예민하신 분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부터 시작하시고 반응을 본 뒤 늘려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처음부터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팔 안쪽이나 턱 아래 좁은 부위에 소량을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하루 정도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따갑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올라온 부위, 여드름이 심하게 난 부위에는 피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도 무조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꾸준히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바르면 내일 바로 달라지느냐? 3일이면 정말 알아볼 만큼 바뀌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이틀에서 사흘 사이에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피부가 덜 당기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먼저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기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는 늘 속에서 먼저 반응합니다. 겉으로 확 달라 보이기 전에 마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세안 후 불편감이 줄고 거칠게 걸리던 느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4일쯤 지나면 아침 세안 후 손끝이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을 만졌을 때 전보다 덜 까슬거리고 웃을 때 입가가 덜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수만 해도 금세 얼굴이 조여왔다면 그 불편함이 한결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수분이 붙잡히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늘 눈으로 보기 전에 촉감으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울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빛이 갑자기 하얘지는 식의 변화가 아니라 칙칙함이 덜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 보이는 변화입니다. 피부가 메마르면 색도 탁해 보입니다. 반대로 수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같은 얼굴이어도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눈가나 입가에 아주 얕은 잔선이 덜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깊은 주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조함 때문에 더 강조되던 부분이 누그러지는 것이지요.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분들도 이쯤부터 생깁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변화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떼었을 때 푸석하게 무너지는 느낌보다 부드럽게 돌아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마와 눈가도 건조해서 갈라진 듯 보이던 결이 한결 정돈되어 보이고 얼굴 전체가 덜 꺼져 보입니다. 색소가 짙은 부위는 단기간에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경계가 조금 덜 거슬려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제가 늘 주목하는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아침에 거울 보는 시간이 덜 괴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얼굴부터 확인하고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적어도 거울을 피하지는 않게 되었다고요. 저는 이 변화가 피부 변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더 뚜렷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볼에 조금 힘이 생기고 전체적인 인상이 덜 처져 보입니다. 얼굴이 아주 크게 바뀐다기보다 가만히 있어도 표정이 전보다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입가가 처져 보여서 환한 인상처럼 느껴지던 분들이 한결 부드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요즘 좋은 일 있느냐,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피부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부를 돌보는 시간이 결국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순복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말씀하실 때도 자신 없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먼저 웃으셨고 앉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먼저 가족들한테 사진 찍자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20살처럼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쳐 보이던 얼굴이 조금 덜 지쳐 보이게, 메말라 보이던 인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얼굴을 내가 다시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관리라면 그 다음 단계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 바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는 조금 더 밝은 인상이나 결정돈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께는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아주 소량 섞는 보조 방법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것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몬은 산 성분이 있어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조와 장벽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피부에 바로 들어가면 따갑고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꿀과 올리브 오일 조합으로 피부를 편안한 상태로 만든 뒤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레몬즙을 쓸 때는 양이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 2숟가락에 레몬즙은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많아질수록 자극이 커질 수 있으니 적게 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아도 2번이면 충분합니다. 보습과 영양감을 위한 기본 관리가 아니라 피부 표면의 묵은 느낌을 조금 정돈하고 인상을 맑게 하는 보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저녁 세안 후 소량을 바르고 짧게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홍조가 잘 생기거나 따가움이 있는 분은 2단계는 건너뛰시는 것이 낫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레몬을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외선 차단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레몬의 산 성분은 피부를 빛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용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얼룩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관리한 효과를 놓치지 않으려면 레몬을 활용하는 날일수록 그 다음 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피부 기초가 잡히기 전에 레몬부터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먼저이듯 피부도 먼저 촉촉함과 안정감을 회복한 뒤에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꼭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날부터라도 저녁 세안 물 온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편안한 온도, 바로 그 정도면 됩니다. 피부는 특히 밤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세안부터 장벽을 무너뜨리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레몬을 사용해 놓고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늘 한 세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레몬을 쓰는 날에는 다음날 아침 차단제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는 바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피부가 겉으로 드러나는 기관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몸 상태가 피부에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함께 관리해야 변화가 더 오래 갑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몸이 마르면 피부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주름이 더 또렷해 보이고 얼굴빛이 탁해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 보입니다. 하루 동안 물을 자주 나누어 드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편이 훨씬 편안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 물 한 잔은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다시 채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한 잔이 하루의 얼굴빛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피부는 밤에 쉬면서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낮 동안 햇빛과 건조함과 피로로 지친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너무 늦게 자고 수면이 끊기고 자는 동안도 몸이 쉬지 못하면 얼굴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후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도 줄이면 좋습니다. 화면의 빛은 잠드는 리듬을 흐트러뜨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 하나보다 편안하게 깊이 자는 밤 몇 번이 얼굴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와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은 피부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합니다. 짙은 색 채소와
여러 색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은 피부 탄력과 회복에 필요한 바탕이 됩니다. 여기에 가볍게 걷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순환이 좋아져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조금 움직이고 숨을 고르게 쉬며 걷는 것, 그것이 피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겉에 바르는 것과 몸 안에서 채우는 것이 함께 갈 때 훨씬 안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특별한 기적 같은 비법이라기보다 기본을 다시 바로잡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늘 기적보다 기본에 먼저 반응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광고처럼 하루아침에 20살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같은 세월을 지나도 내 얼굴이 너무 지쳐 보이지 않게, 너무 메말라 보이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까지 함께 쪼그라들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적고 시작하기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주름의 깊이가 아닙니다.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들어오시던 분들이 몇 주 뒤에는 한결 또렷한 눈빛으로 들어오십니다. 피부가 좋아져서 자신감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마음을 일으켜 세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둘이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잠깐이라도 내 얼굴을 만져보고 건조하진 않은지 살피고 오늘도 수고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그것이 얼굴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방법을 단순히 올리브 오일과 꿀의 조합으로만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다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고 서글프게 느껴지는 날에도 그 얼굴을 피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보는 시간입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고 잡티가 있어도 괜찮고 예전보다 탄력이 덜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정성스럽게 나를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세안하실 때 물 온도부터 한번 바꿔 보십시오.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눌러 닦아 보십시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꿀을 아주 소량만 섞어 조용히 발라 보십시오. 이마에, 양볼에, 입가에, 턱에 천천히 손바닥을 얹고 오늘도 참 수고했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애썼고 내 얼굴은 그 시간을 다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피부는 즉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보다 덜 거칠고 덜 힘들어 보이고 조금 더 부드러운 내 얼굴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되찾으려고 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듦을 거슬러 싸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얼굴을 너무 지치게 두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기 위해 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누군가처럼 빨리 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피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습관이 며칠 뒤에는 촉감으로, 몇 주 뒤에는 표정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여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물 세안을 멈추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올리브 오일과 꿀을 섞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라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해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내일 아침 거울 앞의 표정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 조용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